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십니까? 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경찰로 근무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매일 짭짤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육지에 있던 딸이 제주로 내려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는 혼자서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 건너편 텃밭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라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분명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을 넘어가 보니 텃밭 한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구니 주변엔 채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해 할머니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을 확인하려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구조 요청을 한 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텃밭에는 그늘 하나 없이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7월의 더운 날씨라 열사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운 열이 느껴졌고 피부가 땀도 없이 건조해 보여 열사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늘을 찾아보니 할머니 댁으로 추정되는 집의 처마 밑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들어안고 그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열사병에는 즉각적인 냉각이 가장 중요하기에 할머니의 옷 단추를 풀어드리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물을 적셔 얼굴과 목, 팔, 다리를 닦아드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체온을 낮추기 위해 한 손으로는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죠? 밭에 쓰러져 계셨어요? 열이 나고 피부가 건조하셔서 열사병이 의심되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렸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어르신은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납처에서 정산을 마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돌아오니 어르신께서 정신이 드셨는지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나? 어르신 좀 괜찮으세요? 나는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야. 밭에서 깻잎하고 고추를 따다가 옆집 정이민에 가져다 주려 했는데 몇 발자국 걷다가 어지러워서 핑 돌더니 이렇게 됐네. 그래,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정말 고맙네. 고맙고 고마워. 그러면 선생님이 어르신 보호자 되시죠? 네, 저는 구지경찰서 강영석 형사입니다. 연락드는 가족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가깝게 지내시는 이웃 어른께 연락드렸는데 여기로 오시기가 어려워서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경사님. 요즘 같은 때는 어르신들이 특히 열사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응급처치가 잘 되어 지금은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제가 어르신께도 설명드렸지만 경사님께도 한 번 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엔 햇볕에 너무 오래 계시지 않도록요. 또 어르신께서 얼마나 오래 더위에 노출되어 계셨는지 알 수 없어서 열사병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 들으셨죠? 지금은 괜찮으셔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오신 김에 검사하시고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나 정말 멀쩡해요. 아니에요. 정임 할머니와 아까 통화했는데, 할머니께서 검사 안 받고 오시면 이제 안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요? 정임이가 뭘 그런 말을 해. 아무튼, 난 검사 안 해요. 멀쩡하다니까. 그럼
정임 할머니 바꿔드릴 테니 통화해보세요. 저는 서에서 받아놓았던 연락처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놀라실까 조심스레 설명드리고 검사와 치료를 다 받고 모셔다 드리겠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시면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어르신께서 그럴 양반이지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셨습니다. 옥자가 의사 말 안 들으면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한 건데 옥자가 말을 안 듣는구먼. 네, 어르신. 어르신과 정말 친하신가 봐요. 이렇게 잘 아시는 걸 보니 어르신이 대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옥자 바꿔주시게. 제가 핸드폰을 내밀자 어르신은 얼른 받아들고 통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시던 어르신께서 결국 알았어, 검사 받고 갈게. 라고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르신은 결국 검사를 다 받으셨고 특이 소견 없이 무사히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검사 받고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시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여태 아픈 곳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네, 어르신. 제가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처럼 뜨거운 날에는 밭에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 가셔야 해요. 알았어. 경찰 양반, 오늘 정말 고마워. 어르신께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때 병원 주차장에서 박 경장이 저를 발견하고 머리 위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자 어르신. 강 경사님 여기요. 아이고, 저 양반은 남의 이름을 왜 저렇게 크게 부르는 거야. 어르신께서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르신을 댁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퇴근 중인 박 경장에게 부탁해 병원으로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박 경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어르신을 알았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르신, 잘생긴 박 경장이 왔습니다. 저 양반, 뭐 잘못 먹었나? 어르신은 왜 점점 더 고와지시는 거야? 아 참나, 저 양반이 날 언제 봤다고. 박 경장이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자 긴장하셨던 어르신도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너무 멋지네요. 무슨, 멋지긴. 멋진 집이라니. 들어와서 물 한 잔 하고 가요. 어르신, 제가 오늘은 집사람 데리고 병원 가기로 해서 얼른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이고, 그럼 얼른 가봐야지. 이 양반은 보내고 경찰 양반은 들어와서 물 한 잔 하고 가. 네, 어르신, 좋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불이 꺼진 캄캄한 집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불도 안 켜고. 어르신은 서둘러 불을 켜주셨고 환한 빛이 마당을 비추자 텃밭 위에 나뒹구는 바구니와 깻잎, 고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어르신이 또 텃밭으로 가시려는 것을 보고 제가 툇마루에 다시 앉히고 바구니에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얼추 주워 담고 마루로 돌아오니 그새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부엌으로 가신 듯했습니다. 잠시 후 부엌과 연결된 어르신의 방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이리 들어와 앉아요. 할머니는 선풍기를 제 쪽으로 켜주시고 식혜 한 잔을 내오며 권하셨습니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에 뭐가 있어야지. 줄 게 없네. 별거 아니지만 한 잔 쭉 들이켜. 어르신께서 주신 식혜는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달콤함에 괜히 기분이 좋아져 어르신의 집을 둘러보니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자가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방으로 오시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쪽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치셨습니다. 야, 옥자야, 괜찮은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 누구요? 아, 자네가 옥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그 양반인가? 네, 맞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임이에요. 아이고, 이 할망이 귀찮게 말 붙잡고 뭐 하는 거야? 경찰 양반, 식혜 다 먹었으면 이제 가세요. 네, 어르신.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안 잊으셨죠? 밭에 계실 때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시고 물도 챙겨 드셔야 해요. 알았어. 얼른 가. 이후로도 어르신이 계속 걱정되고 궁금했던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 댁에 들리곤 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저를 귀찮아하시면서도 매번 냉장고에서 달달하고 시원한 식혜를 꺼내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는데 후배 녀석이 하얀 아이스박스 하나를 차에 실어주더군요. 이게 뭐야? 경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과 함께 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물질해서 직접 따오신 거예요. 아유, 이 좋은 걸 왜 나를 주셨대? 지난번에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니가 꼭 경사님 드시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경사님, 저도 경사님 성격 알아서 다른 날엔 이런 거 잘 거절하시는 거 알지만 이번에는 저도 감사해서요.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받아주세요. 지난번 휴일에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러 장에 갔다가 짐을 한 보따리 머리에 이고 걸어가시는 후배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마침 댁으로 가시는 길이라 얼른 차 뒷문을 열어드리고 짐을 실어드린 후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냥 보내는 게 죄송하셨는지 들어와 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고 하셔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입구에 방충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드리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손주 사진을 보며 잠깐 이야기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걸 신세졌다고 그렇게 귀한 전복을 나눠주신 겁니다. 저는 후배의 말을 듣고 어르신의 마음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귀한 전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전복을 손질하다 보니 복자 어르신 댁 사진 속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철없던 18살 때 친구들과 바다의 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주에 살면서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겁쟁이들이었고 그날은 친구 놈들 중 한 녀석이 엄청난 꿈을 꿨며 부모님의 낚싯대를 빌려와 호기롭게 첫 낚시에 도전한 날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던 순간 제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듯 바위 아래로 떨어진 것이지요. 정말 순식간이었고 저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허위적거리게 됐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구멍으로 바닷물이 몸속으로 들어왔고 시야가 흐려지며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 들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친구들은 점점 가라앉는 저를 보며 바위 위에서 소리를 질러 근처 선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경에게 전화해 구조를 요청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근처에 있던 한 해녀분이 저를 낚아채 물 밖으로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 후 상황은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들었던 이 말은 기억이 납니다. 이리 물이 좋은데 거기서 허적대니 제주놈이 바다에서 수영 하나 못하면서 바위에는 뭐하러 올라갔니. 제 상태가 진정되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제 생명을 구해준 해녀분께 보답하고자 어느 분이 구해주셨는지 수소문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 여쭈어 보아도 어르신이 본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고맙다는 인사는 받지 않아도 되니 성가시게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길에서 해녀분들을 마주칠라 치면 눈을 크게 뜨고 혹시 그분이 계신가 살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저 또한 위기에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자 다짐했으니까요. 갑작스레 진로를 변경한 저로 인해 가족들이 놀랐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저를 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순경시험을 치르고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 보답하기보다는 그분처럼 언제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분께서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대견하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주 땅에서 마음을 다해 도우다 살다 보면 언젠가 그분을 돕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여태 몰라 뵀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좋아하실 만한 과일들과 주전부리를 잔뜩 사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 댁에 도착했지.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어르신은 또 밭에 나와 계시더군요. 어르신 밭일은 이따 해 넘어갈 적에 하시라니까요. 또 뭐 하러 왔어? 어르신이 주시는 맛있는 식혜 먹고 싶어서 왔죠. 아이고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 이거는 어르신하고 오늘 같이 먹을 수박, 이거는 어르신하고 내일 같이 먹을 참외. 이게 이 양반이 뭘 매일 온다고 하는 거, 참 어르신께서는 제가 사온 것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온 것들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팻마루에 앉아 어르신이 주신 식혜를 마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사온 간식 봉지를 한참 부스럭거리다 간말랭이 한 봉지를 꺼내 팻마루 한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달달하고 맛이 좋아. 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말게. 저 먹으려고 사온 거예요. 이 양반이 어르신 저 왜 경찰 됐는지 안 궁금하세요? 내가 그게 왜 궁금할 거라? 저는 18살 때 25년 정도 전에 바다에 빠져서 죽다 살아났었어요. 아무도 저를 그 깊은 바다에서 꺼내주지 못했는데 어떤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저를 구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수영도 못하는 놈 제주 왜 사냐 혼내셔서 그 길로 수영 배우고 이렇게 경찰 됐어요. 잘했네. 어르신은 25년 전에 뭐 하며 살고 계셨어요? 뭐라고 궁금해? 그게 저 방에 걸린 사진 어르신 사진이죠. 그때가 나 한창 바다에서 물질했을 때지. 결혼하고 일찍 서방이 하늘 가고 자식 새끼 하나 없이 미친 것처럼 물질만 했지. 평생을 바다 안에서 살았어. 나하고 같이 바다 들어간 해녀들하고 참 궁합이 좋았어. 그게 마냥 좋더라고. 미친 것처럼 물질해서 전복 따고 소라 따고. 근데 집에 돌아와도 그걸 먹일 자식이 있나 팔아서 돈 벌어도 어디 쓸 데가 있나 근데도 계속했어. 아주 미친 것처럼 옆에 정임이 자식들 주면 됐지. 옆 골목에 술 먹고 자빠져 다리 못 쓴다고 돈 못 버는 희잔의 남편 대신 내가 돈 벌어다 줬지. 이제는 하늘로 가고 없지만 혼자서 어린 손녀딸 키우느라 힘들게 살던 큰 할망. 그 집 손녀딸이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도 씩씩하고 예뻐서 좋아하는 소라 매일 먹게 해줬지. 그때 난 주는 게 행복이야. 나한테 전복 받고 소라 받고 고맙다고 뭘 자꾸 갚으려고들 했는데 난 딱 싫다 그랬어. 받는 건 영 간지러워. 난 받을 이유가 없어. 사지. 육신 멀쩡하고 물속에서 숨 잘 참으니 그만한 복이 어디 있는가. 세상이 나한테 준겨 그럼 난 세상한테 받은 만큼 남들한테 베풀면서 사는겨 내가 암만 사지. 육신 멀쩡히 아주 팔팔하다 해도 같이 바다 들어가는 해녀들이 이제 그만하시라 하면 난 그만하는 거지. 지 몸은 지가 제일 잘한다 해도 이젠 모르는 거지. 늙었으니 이제 바다 안 들어가니 이건 이거대로 좋아. 숨도 편하게 쉬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
어르신께서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시는 듯 눈을 감고 손으로 바다를 그리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을 알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었던 저는 홀린 듯 그 시절에 빠져들었죠. 어르신께서는 해녀 일을 접고도 사람들을 도와 착한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더라고요. 회상이 끝나신 듯 눈을 뜨고 먼 바다를 바라보시는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의 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 늦지 않게 감사 인사를 드릴 차례였지요. 어르신, 저 18바다에 빠졌을 적에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입니다. 그동안 너무 찾고 싶고 뵙고 싶었지만 어르신의 뜻을 알기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 사는 것으로 갚는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을 뵈었으니 앞으로도 평생 목숨값 갚으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어르신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단순히 제 목숨만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 후로 인생을 달리 생각하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핏덩이가 이리 컸다고. 네 어르신, 저 이제 수영 잘합니다. 잘했네. 근데 왜 무릎을 꿇어? 뭔 잘못을 했다고 제가 큰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얼굴 뵙고 이제라도 가족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 양반아, 뭐하러 보답을 하나, 뭐하러 이 늙은이를 매일 보나. 그런 소리 할까봐 선장한테도 해녀들한테도 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다. 내가 그때 물에서 너를 꺼낸 것은 네가 아니라 다른 누구여도 그랬을 거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내가 내 할 일 한 건데 왜 나한테 고마워해? 밥 때 다 됐다. 정이민에 가야 하니 자네도 얼른 가라. 무릎 꿇지 말고.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어르신께서는 서둘러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시면서도 무릎 꿇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흔쾌히 알겠다 하시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예상보다 더 단호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 목숨값 갚겠다고 하니 부담스러우셨을 테지요. 저는 이후로도 퇴근 후에 어르신 댁으로 매일 찾아가 시원한 과일을 먹기도 하고 정임 어르신과 식사를 하시기라도 하는 날에 기어코 밥상 사이를 비집고 앉아 포장에 간 순대며 통닭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가시고 불편하니 오지 말라던 어르신, 어느 날 저녁은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저를 보시고는 밥주걱으로 어깨 쪽지를 아프지 않게 내려치셨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맨날 오는 거.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르신, 저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근데 뭐하러 밥을 먼저 해서 기다리셨어요? 저 어르신 좋아하시는 순대 사왔는데 왜 자꾸 마음대로 사오는 거. 가서 숟가락이나 놓거라. 저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들뜨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조금은 저를 받아들이신 것 같았죠. 어르신께서 해주신 뽀얀 닭백숙이 참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너 아내는 너 맨날 여기 와서 밥 먹는 거 알고 있고 내 집사람도 다 알아요. 여자 혼자 그렇게 집에 두지 마라.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자주 웃고 바람도 쐬고 해라. 자식들 다 육지 보내고 외로울 텐데 나한테 오는 시간 쪽에 집에도 가서 이리 허허실실 웃고 해라. 아내한테 잘하고 가족한테 잘해라. 뭘 멀뚱히 보냐. 마저 먹고 얼른 가라니까. 어르신은 닭다리 하나를 손으로 쓱 집어 제 앞에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만 오란 말씀이 아니셔서 기쁜 것도 있었지. 하지만 지난날 아내한테 과연 잘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다음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어르신 댁에 다시 들렀습니다. 저를 본 채도 안 하셨습니다. 저를 본 채도 하지 않으시던 어르신께서 아내 이야기에 서둘러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냉장고에서 뭘 한가득 꺼내 반찬통에 덜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은 한가득 담아주시고도 더 주실 게 없나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부추무침은 하루만 지나도 맛이 덜하니 양념줄기 이걸로 가서 바로 무쳐 먹어라. 지난주에 오이 소박이하고 고추장아찌 담은 것 좀 넣었다. 냉장고에 잘 넣어뒀다가 꼭 챙겨가라. 그렇게 저는 어르신께 한마디도 여쭙지 못하고 싸주신 반찬만 부랴부랴 짊어지고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와 다짜고짜 저녁밥을 차리니 아내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는 아내의 말에 어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신경 못 써준 만큼 앞으로 잘해보겠다. 어설프고 서툴러도 받기만 해달라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못한 것도 없지. 근데 왜 자꾸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는지 몰라. 순이야,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당신이 그리고 어르신이 나 눈물 나게 하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르신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내가 맛있는 밥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아내는 어르신께 여러모로 너무 고맙다며 꼭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오자고 식사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은 역시나 한사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라고 챙긴 것 아니다. 그냥 고스란히 받을 줄도 알아라. 그래야 내가 다음에도 마음 편히 돼야지. 그 말씀에 너무 성급하게 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께서도 제게 충분히 마음을 여실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어르신 초대를 잠시 내려두고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육지에 있는 딸이 여름방학이 너무 심심하다고 제주에 다시 내려온다더군요. 저희 집은 딸을 맞이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바다에 나가 물놀이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딸, 전복 수북이 얹은 솥밥을 좋아하는 딸, 무엇보다 엄마 아빠를 좋아해주는 고마운 딸입니다. 그런 딸이 귀한 방학을 저희가 있는 제주로 내려와 보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딸이 오기로 한 날, 마중을 나가는 길에 정임 어르신과 길을 걷고 있는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시냐 여쭈니 시장에 가신다기에 방향이 같아 차에 타시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 딸 아이 제 좋아요. 어이구 잘 됐네. 너 딸은 몇 살이냐? 이제 막 20살 됐어요. 지 엄마들 막 고아요 곱겠다. 예쁘겠어. 너 딸은 이름이 뭐냐? 강진주요. 진주. 아이고 이름도 예쁘다. 잘해주라. 진주는 뭐 좋아하냐? 진주 좋아하는 거 사주시게요. 그럼 사주지. 그럼 이따 진주 오면 그때 어르신이랑 같이 잡어요. 뭘 또 나랑 먹어. 자, 도착했다. 내리셔요. 어르신들을 시장에 모셔다 드리고 공항으로 가 진주를 만났습니다. 보름 전쯤에도 만났던 우리 딸 진주는 보름 못 본 사이에 또 훌쩍 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모양처럼 저를 보고 반가워하던 진주는 차에 타자마자 어르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그 할머니는 어디쯤 살고 계셔? 할머니 어떤 할머니 왜 있잖아. 아빠 어렸을 때 물에서 구해주시고 얼마 전에 할머니 쓰러졌을 때 아빠가 도와드리면서 만났다던데 엄마한테 들었어. 그걸 벌써 알았어. 아빠 이야기를 엄마가 다 했네. 다 듣진 못했지. 우리 그 할머니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응, 아빠도 너무너무 그러고 싶지. 할머니한테 여쭤볼게. 제 딸 진주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을 너무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진주도 할머니와 지냈던 추억이 떠올라 더 그런 것이겠죠. 며칠 후 더 거절하시면 이제 정말 부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어르신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전복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야, 잘 왔다. 이거 가져가 진주 먹여라. 전복이네요. 내가 직접 따온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놈으로 구했어. 깨끗하게 손질했으니 가져다 먹여라.
어르신 진주가 전복 제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잘 먹일게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어르신, 근데 진주가 아니 진주 엄마가 진주한테 벌써 어르신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주가 서울에서부터 해녀 할머니 너무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나 봐요. 나를 너 딸이 내 어르신 진주가 제주 와서도 매일 저한테 해녀 할머니 언제 만나게 해줄 거냐고 떼를 쓰네요. 진주가 한창 사춘기 때 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르신이 뵙고 싶고 그런가 봐요. 정이 많은 아이라 그래 가엾어라. 어르신 괜찮으시면 진주하고 진주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 함께 하시게 저희 집에 가세요. 잠깐만 기다려라. 그동안 한 발짝도 저희 집으로는 들이지 않으려 하셨던 어르신께서 진주 얘기에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알겠다 하실 줄 몰랐기에 잠깐 놀라기도 했지만 그동안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기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아내와 진주가 기다리는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래, 네가 진주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주 엄마 아내는 어르신을 뵙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진주는 해맑게 어르신을 끌어안았지요. 아빠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수영 엄청 잘해서 절대 물에 빠질 일 없어요. 내일 내 아빠 일 나가면 진주랑 저랑 바닷가로 나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르신 그래 진주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할머니 한번 보자. 이렇게 잘 친해지실 거면서 어르신은 왜 그토록 거리를 두려 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겠죠.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오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아 이 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르신께서 저를 따로 조용히 불러다 앉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하고 너 아내하고 진주하고 이리 보니 좋다. 네가 여기 오자고 해서 좋아. 그때 우리 남편이 일찍 가지만 않았어도 너만한 자식이 있고 손주를 봤을 텐데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나마 아들, 딸, 손녀까지 있는 사람처럼 밥을 먹는다. 내가 고맙다. 제가 더 고맙지. 어르신 결국 이렇게 저희 집에 와주셔서요. 제가 드리는 거 조금씩 받아주셔요. 제가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게 어르신의 곁에 있을 수 있게 이렇게 건강히 살고 계셔서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후로 저는 어르신의 듬직한 아들로 아내에겐 다정한 남편으로 살기 위해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주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도 어르신께 따로 전화드려 제잘제잘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약 5년 정도가 흘렀네요.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어르신을 모시고 제주 곳곳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리고 어르신도 제주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한 곳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같이 식사를 하다 우연히 나온 이야기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주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난 여기 굳이 마을이지 매일 보는 마을 지겹지도 않으셔요. 저는 저쪽 섬 쪽이 제일 좋던데 난 평생 여기만 살아봤으니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 몰라 모르는데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겨 그저 나 살고 있는 여기가 제일이다. 어르신 제주 다른 곳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럼 저희랑 여행 다니세요? 저도 진주 아비가 말한 섬 쪽도 못 가보고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시작된 제주 사람들의 제주 여행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지겨워하셨던 제주 땅, 그 제주가 이리도 넓을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이 나면 가만히 토닥여주며 지겨운 제주 땅 벗어나 훨훨 좋은 데 갔을 거라 달래주시던 어르신. 그 모습이 어찌나 저희 어머니와 겹쳐 보이던지요. 한순간의 인연으로 이렇게나 기꺼이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신 어르신의 넓은 마음씨에 눈물이 더 흐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치료도 나는 다 싫다. 89세 감옥자 인생 앞으로 더 가야 할까 두려웠는데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인생이면 나는 좋다. 얼른 가서 먼저 간 남편 등짝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가만히 누워 남편이 떠다주는 물 마시고 남편이 해다주는 밥 먹어야지. 우리 강영석이네. 어망어망 만나면은 제주 여행 간 것도 자랑하고 잘난 아들도 참 부러웠다고 얘기도 해줘야지. 나 내버려 둬라. 영서가 갈 때가 되어 가는 것뿐이다. 울지 마라.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더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걸. 아직 제 목숨 구해주신갑다 갚지도 못했다며 부탁드렸지만 어르신은 완고하셨습니다. 나는 충분했다. 너 잘 낳아 잘 길러주신 훌륭한 어멍아방도개. 내가 다 늙어서 호강했어. 나 그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건져 올렸지만 참 잘한 일이었어. 내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중에 내가 최고다. 영서가 나한테 더 갚을 게 없나 미련 갖지 말고 진주 어멍하고 진주한테 더 좋은 가족이 돼. 지나간 것들에 미련 갖지 말고 적당히 그리워하고 지금 옆에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좋은 일, 착한 일, 훌륭한 일이 되는 거라 울지 마라. 그렇게 어르신은 평생을 살아오신 작은 마을에서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례를 치르고 어르신 댁 냉장고를 열어 아내와 함께 식혜를 꺼내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날처럼 저를 끌어안고 엉엉 목 놓아 울던 아내, 울다 지쳐 잠든 아내를 덮어줄 이불을 가지러 방문을 여니 고이 개어진 이부자리 위에 통장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그동안 한 푼 한 푼 벌어놓으신 어르신의 손때 묻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써 말린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어요. 눈물에 젖을까 통장을 내려놓으려는데 툭 하고 무릎 위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곳에 쓰라 서툰 글자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아내는 그 누구도 그 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대로 좋은 곳에 쓰기 위해 제주 해녀학교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좋은 곳에 쓰라는 말씀이 부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남은 삶을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늘 남을 위하고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하게 내어주시던 그 시원한 식혜가 그 투박한 손이 오늘따라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